위와 장을 보호하려면 식사 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식사 후 서둘러 4가지 일을 하지 마세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때에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는 등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식습관은 위장 장애와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래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는 등 식이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같은 세균 감염이 발생하고 위장 문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4가지 증상이 식사 후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위장 장애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타는 듯한 느낌은 과도한 위산이나 위산 역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궤양 및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위장 문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빈번한 복부 팽만감과 고창은 위장관에 가스가 축적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위장장애, 고창 및 기타 위장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잦은 복통, 둔한 통증, 저림 증상은 위궤양, 위염 등의 위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장기간 음식물 정체, 식사 후 판토텐산 등의 증상은 위 기능 약화, 위 배출 지연 등 위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장을 보호하려면 식사 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식사 후 서둘러 4가지 일을 하지 마세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후 흡연은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지만 이러한 습관은 우리 건강에 숨은 위험을 많이 가져옵니다. 식후 바로 흡연을 하면 일련의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염,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및 기타 소화 시스템의 발생. 식사 후 흡연은 소화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위장관을 직접 자극하여 위경련, 메스꺼움, 구토 및 기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위장관이 음식을 소화해야 하는데 이때 흡연은 소화 과정을 방해 위장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위장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사 후에는 흡연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한 식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섭취 시기가 위장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위에서는 소화를 돕기 위해 많은 양의 위산을 분비해야 하는데 과일에는 과당, 구연산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위산의 작용으로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관의 혈액 공급이 늘어나 소화를 돕습니다. 이때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장의 부담이 가중되어 소화 흡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를 보호하기 위해 차에는 카페인 등의 자극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위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식후 바로 차를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차의 탄닌산은 음식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가 쉽지 않은 탄닌산 단백질을 형성하여 위장관의 정상적인 연동 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불면증, 두통 등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차를 마시고 싶다면 식후 30분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위점막에 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위장에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하려면 많은 양의 혈액과 소화액이 필요하고 운동을 하면 이러한 자원의 공급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후 운동을 하면 위불쾌감, 복통 등의 위장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위하수증 등의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식사 후 12시간 이내에 운동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밥 먹고 100걸음 걷고 99살까지 산다.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밥 먹고 100보를 걸으면 99살까지 산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식사 후 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식사 직후 빠르게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 혈액이 운동계에 집중되어 위로 혈액 공급이 감소됩니다. 이런 일이 장기간 발생하면 소화불량,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한 후 걷기 등 적절한 운동을 하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칼로리 섭취를 소모시켜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식후 100보를 걷고 99까지 살 수 있다는 말에는 일정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후 30분 1시간 정도의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식사 후에는 앉을 것인가, 누울 것인가, 일어서야 할 것인가? 식사 후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와 소화 능력은 다르며 자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은 건강의 황금 시간이다. 건강한 위장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마사지는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시 복부를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됩니다. 동시에 손가락으로 등을 가볍게 두드려 식사 후 포만감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담글 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을 담글 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생강, 쑥잎 등의 한약재를 첨가하면 족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장에 도움이 되는 차를 마셔보세요. 예를 들어 대추, 구기자, 용안 등 한약재로 만든 위장 보양차를 마시거나 이러한 한약재가 함유된 티백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 사람과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할까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작고 밝은 붉은색 과일인 칠리페퍼는 놀라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식탁 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미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추가 없는 식사는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고 맛도 없습니다. 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식습관 신조입니다. 매운맛은 미각을 단번에 깨워 삶의 싱그러움과 열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얼큰한 국수 한 그릇, 오후에는 매콤하고 향긋한 전골, 한밤의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꼬치까지 고추는 언제나 음식에 무한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지역마다 사람들이 고추에 대한 선호도가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추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는 여전히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고추는 우리 음식 문화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추가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과 매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매운맛을 유발하는 주성분입니다. 캡사이신이 입과 소화관의 수용체를 자극하면 자결감, 통증 등을 일으키고 신체에서 엔돌핀과 같은 일부 물질이 분비되도록 촉진하여 쾌감을 가져옵니다. 캡사이신을 적당히 섭취하면 식욕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이 함유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매운 음식을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산 역류를 악화시키고 소화성, 궤양 등의 위장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량의 고추 하루 50지 이상을 섭취하면 위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추를 다량 섭취하면 장을 자극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은
매운 음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극과 부정적인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매운 음식을 적당히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일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의 특정 항산화 항염증 및 항종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운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도 코막힘, 기침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운맛에 대한 사람들의 내성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양의 캡사이신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약간 맵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맵다고 느낀다. 이 차이는 캡사이신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아예 먹지 않는 것보다는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체격과 위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관용에 따라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등 특정 집단은 매운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거나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고추를 먹어도 되고 어떤 고추를 피해야 할까요? 먹을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식용 고추 품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풋고추, 홍고추, 조청고추, 조고추 등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추 품종으로 매운맛이 적당하고 영양가가 높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 고추에는 비타민C, 카로틴, 비타민 B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품종 외에도 얼징자오 고추, 라인 고추, 포도 고추 등과 같은 일부 지역 특산 고추도 식용 가능합니다. 독특한 맛이 있고 약간 매운 것도 있지만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얼징자오 고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덩굴 고추에는 가시제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특정 마취 및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1. 일부 고추는 매우 맵기 때문에 드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고추는 일반 고추보다 수십 수백 배 더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칠면조 국수와 매운 스낵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각한 구강 및 소화관 화상, 호흡 곤란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은 이 슈퍼고추를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고추는 보관 과정에서 습기가 차거나 보관을 잘못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일부 곰팡이는 발암성 아플라톡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상하고 곰팡이가 핀 고추를 먹으면 중독 반응을 일으키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를 구입할 때에는 신선하고 온전한 고추를 선택하고 보관 시 통풍과 건조에 주의하여 변질되거나 곰팡이가 핀 고추를 발견하면 제때에 폐기하십시오. 인생에서 20년은 장수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60세 오시는 지난 3개월간 지독한 마른 기침을 앓고 있으며 눈을 감고 병원에도 가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담배도 끊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내는 네가 기침을 하고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것 좀 봐라. 너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은 모두 기관지염이 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평소 기침을 하는 이유는 주로 기관지염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원인이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요? 어느 날 아침까지 기침을 했을 뿐 아니라 가래가 하얗고 거품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가래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겁에 질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통해 계속 기침을 하던 원인이 기관지염이 아닌 폐암이라는 사실을 신속하게 발견했다. 계속된 지연으로 인해 폐암 진단은 더 이상 초기 단계가 아니게 되었고 의사는 수술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오 씨에게 먼저 전신 항암 치료를 받아 효과를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미 60세이기 때문에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인 60세인데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면 60세에 도달한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담배를 끊지 않으면 질병의 위험이 특히 커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노인들의 꿈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수는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다인종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년간의 연구에서는 5,565세가 중년과 노년 사이의 전환기이며 이 단계가 결정적 시기라고 지적했다. 미래의 건강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55세의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의 경우 정서 불안, 불면증, 몽환 등의 불편함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난소 기능 저하 및 체내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와 함께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유방 질환 등을 앓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고환 기능 저하, 내분비 기능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체력 저하, 피로, 기억력 감퇴, 기분 나쁜 성미 등 갱년기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은 물론 심혈관, 뇌혈관 질환, 전립선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질병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5565세는 매우 중요한 10년이므로 이 중요한 10년 동안 더 오래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즉, 이 중요한 장수의 시기에 장수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일본 연구자들은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 방식이 사망, 위험 감소 및 기대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소위 건강한 생활 방식에는 과일 섭취량 하루 1회 이상 또는 주당 7회 이상, 생선 섭취량 하루 1회 이상 또는 매일 물 섭취량, 운동시간 등 8가지가 포함됩니다. 주당 5시간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체중, BMI 체질량지수 2125kgm이 흡연을 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거나 1일 수면 시간이 46지 이하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라. 인생은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박사님,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쉬는 것이 좋을까요? 운동은 노인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로써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장수하는 노인들을 보면 운동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하는 운동은 모두가 생각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다. 노인들에게는 보통 채소를 재배하고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하고 광장에서 춤을 춘다. 사실 다 스포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세요. 노인들은 잘 먹어야 오래 살 수 있지만 잘 먹는다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큰 생선과 고기, 산과 바다의 진미를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선, 살코기, 우유, 계란, 콩 제품 등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채, 과일, 통곡물 즉 고기와 야채를 혼합한 음식입니다. 동시에 튀김, 절임, 훈제 및 곰팡이가 핀 음식을 피하십시오. 셋째, 담배와 술을 제때에 끊어라. 어렸을 때부터 담배나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와 술은 장수의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배에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알코올의 중간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도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흡연과 음주는 암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면 흡연과 음주를 제때에 끊어야 합니다. 넷째, 잠을 잘 자세요. 오래 살고 싶다면 잠을 잘 자는 것이 필수다.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내분 비계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업무와 휴식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며 장시간 늦게까지 깨어있는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담그고 머리를 빗고 머리 마사지를 하면 몸의 이완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포만감을 피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체중을 기준 범위 내로 조절하세요. 너무 마르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 오래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너무 뚱뚱한 노인이 오래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비만하면 고혈압, 당뇨병, 암, 관상동맥, 심장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게 하고 적정 기간 내에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 낮잠을 자는 것이 잘못인가? 노인들은 낮잠을 잘 때 이러한 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것이 잘못인가요? 많은 나이 많은 친구들은 이것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오후를 더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늘 들려온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몇 가지 가상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는 식사 후 바로 누워 있으면 위장의 정상적인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음식이 소장까지 효과적으로 밀려나지 못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기 계통에 일련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또한 적절한 타이밍이 낮잠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휴식을 취하기 전에 음식이 약간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누워있을 때 위산 역류의 위험을 피하면서 신체가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오후에 자주 피곤함을 느끼는 노인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점심시간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변경 후 그는 오후의 정신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더 이상 졸음도 느끼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가상의 예를 통해 우리는 식사 후 낮잠을 자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과 시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식사 후 낮잠을 자는 방법을 모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가상의 예를 결합하고 일상적인 의학적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낮잠의 길이가 중요한 요소이다. 점심 식사 후 1시간 이상 잠을 자는데 익숙한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종종 오후 내내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는 느낌으로 깨어납니다. 둘째, 식사 후 가슴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노인을 상상해 보세요. 셋째, 낮잠 환경이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 노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작업실의 빛을 은은하게 하기 위해 커튼을 조정한 후에 밝은 거실에서보다 낮잠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식사 직후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낮잠을 자기 전 적절한 산책을 하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점심 식사 후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심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일어난 후에 활동하십시오. 알람 시계를 보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낮잠에서 깨어나면 혈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노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낮잠을 자고 난 후에 정원에서 하는 편안한 활동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낮잠에서 더 잘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후의 활력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식사 후 올바른 낮잠 습관이 노인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간단하지만 구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요리를 좋아하는 노인이 의사의 조언에 따라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줄이고 야채와 통곡물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소화 문제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병, 체중. 이러한 식이요법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공원을 산책하는 데 익숙한 노부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식사 후 낮잠을 자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낮잠에서 깨어난 후 종종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퇴직한 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근육 경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오후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또한 심장병 수술을 받은 한 노인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저녁 식사를 고품질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가벼운 식사로 조정했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을 발견하고 야간 협심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흉근 횟수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적당한 정원 가꾸기 활동은 체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매일 식사 후 30분씩 자신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나이든 정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저녁 식사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건강한 식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한 노인. 여성은 저녁 식사에 지중해식 식단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이 그녀의 식탁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잠에 관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준비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운동과 같은 적절한 신체적 이완 활동은 노인들이 더 잘 잠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항상 5분간 의자 요가를 하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몸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에 불안을 줄여주고 점심시간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은 노인들이 점심시간과 적당한 식사 후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 일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산책을 하거나 함께 정원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동의 즐거움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의 예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은 일상생활의 작은 세부 사항에 크게 좌우됩니다.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영역에서 함께 토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가을이 오면 상심하지 마세요. 온몸이 보물이에요. 생것보다 말려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수확철인 가을에는 온갖 채소가 시장처럼 모여든다. 싱싱한 무, 양배추, 파, 호박, 토란 등이 속속 시중에 나와 있는데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해 집집마다 식탁에 단골 손님이 됐다. 그러나 가을은 야채를 말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신선한 야채를 건조하면 재료의 유통기한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요리에 따뜻함과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햇볕에 말리기에 적합한 많은 야채 중 흔히 간과하지만 보물과 맛있는 맛이 가득한 것이 바로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는 열을 제거하고 해독하며 보습과 미용,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측부 차단을 해제하는 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미의 식물점에게는 식물성 다당류와 피토스테롤이 풍부하여 면역력 향상과 피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수세미에는 비타민C, 비타민 B1, 카로틴, 칼슘, 인, 철분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여 영양가가 매우 높은 야채 중 하나입니다. 가을이 오면 수세미의 맛은 더욱 진해지고 식감은 더욱 섬세해진다. 이때 수세미를 말려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수세미는 대부분의 영양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특별한 향을 방출하여 식욕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고기를 볶거나 끓일 때 사용하면 요리에 독특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1. 말린 수세미 말리는 방법. 1. 숙성도가 적당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손상되지 않았으며 크기가 균일한 수세미를 선택하세요. 수세미를 씻어서 양쪽 끝과 껍질을 제거하고 긴 조각으로 자릅니다. 건조 과정에서 균일한 가열을 보장하기 위해 스트립으로 절단할 때도 두께를 유지하십시오. 2. 자른 수세미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 수세미의 쓴맛과 물기를 제거합니다. 데친 후 재빨리 꺼내 찬물에 담가 식힌 뒤 물기를 빼주세요. 다음 깨끗한 대나무 명판이나 거즈망 위에 수세미를 고르게 펴고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 건조시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세미를 정기적으로 돌려 각 조각이 태양에 고르게 노출되도록 하세요. 3. 23일 정도 건조시키면 수세미는 점차 건조되어 표면에 약간의 주름이 생기고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수세미 조각이 완전히 건조되면 모아서 건조하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린 수세미는 겨울 내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식탁 위에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찐 삼겹살을 수세미로 말려주세요.
재료 준비 수세미 100지, 삼겹살 200지, 생강 2쪽, 진간장 2큰술, 맛술 1큰술, 소금 적당량, 참기름 약간, 다진 파 적당량. 방법 1. 재료 손질하기 말린 수세미를 따뜻한 물에 약 20분간 부드러워질 때까지 담가둡니다. 그런 다음 손으로 물기를 짜낸 뒤 삼겹살을 얇게 썰어 그릇에 담고 다진 파, 생강, 간장, 맛술, 소금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재운다. 약 15분. 2. 접시 모으기 깨끗한 김이 나는 그릇을 준비하고 불린 마른 수세미를 그릇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절인 삼겹살을 고르게 얹습니다. 3. 찜 준비된 찜통을 찜기에 넣고 냄비 뚜껑을 덮은 후 센 불에서 삼겹살이 익고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30분 정도 찐 후 불을 끄고 꺼냅니다. 약간의 참기름을 뿌리고 다진 파를 뿌려서 드세요. 말린 수세미를 곁들인 삼겹살찜 요리는 말린 수세미의 향과 삼겹살의 진한 고기 향이 어우러져 식감이 풍부하고 색, 향, 풍미가 좋습니다. 말린 수세미는 삼겹살의 지방을 흡수하여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해집니다. 마른 수세미를 배경으로 삼겹살은 뚱뚱하지만 기름지지 않고 입안에서 녹습니다. 이러한 요리는 입맛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올 가을에는 수세미를 더 사서 햇볕에 말려 겨울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린 수세미는 보물이 가득합니다. 요리하기는 간단하지만 맛을 잃지 않는 가을과 겨울의 식탁 위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경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목과 허리 통증의 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눌러간 혈액을 가득 채우십시오. 일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목,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허리가 굽고 시력이 흐려지고 성질이 나쁘고 조로 늙어가고 남성성이 부족하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련의 만성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언제나 무궁무진합니다. 인체에 자연적으로 새겨진 경혈은 우리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거의 없는 녹색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치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경락을 지혈하고 기혈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경혈이 있는데 고대에는 주로 각종 통증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임상 실습에서는 통증 치료에 즉각적이고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과 허리 통증의 천적으로 알려진 이 경혈이 호시점이다. 팔경의 교차점인 후이점은 인체의 다른 혈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경추, 요추,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점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고대 의학서에는 호우시 포인트가 주로 어깨, 팔꿈치 및 팔통증, 눈 충혈, HYPOCHONDRIUM 및 갈비뼈 통증, 다리 통증, 장티푸스, 두통 증후군, 윗니와 아랫니 및 뺨 통증, 신장 결핍 두통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임상에서는 주로 목, 어깨, 팔꿈치 및 팔의 통증, 두통, 인후통, 급성 요추 염자, 발 뒤꿈치 통증, 흉통 및 연골통, 안화상, 신경통 및 기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대부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임상 효과. 침대성은 질병 치료를 위해 허의가 지은 서강월의 시를 인용합니다. 무릎, 허리가 아프고. 시양 QIANG은 장티푸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치아, 뺨, 목과 목이 부어오르고 타박상과 부상으로 손과 발이 마비되고 밤에 땀이 나고 피가 부어오릅니다. HOUXI 포인트는 많은 질병에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우시는 황제내 경영서 본서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손태양 팔경의 촉점이기도 하며 소장 경락으로 이어진다. 투자호선. 뒤는 앞의 반대말로 인체의 뒤쪽에 있는 두 경락 부분인 경혈에서 기와 혈이 순환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시냇물은 경혈에서 기와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를 말한다. 호우시 HOUXI라는 이름은 경혈의 기와 혈액이 허리 바깥쪽으로 흐르는 두 혈관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경혈 선정 방법. 손으로 주먹을 쥐고 중수지절관절 뒤에 가로줄 끝이 경혈이다. 3. HOUXI 경혈은
다양한 유형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 경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1. HOUXI를 자극하고 투 채널을 규제합니다. 호우 시점은 손의 소장 경락에 있는 점으로 몸과 관절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므로 풍한을 풀어주고 류머티즘을 없애며 경락을 풀어주고 마비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동시에 호우 시점은 두경선으로 이어지는 8개의 교차점 중 하나로 두통 통증을 치료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주로 머리, 목, 어깨의 통증, 팔꿈치의 긴장통을 치료합니다. 8. 작은 손가락 HOUXI를 꼬집고 누르면 급성 요통이 완화됩니다. 갑자기 허리가 삐거나 허리가 우연히 굽어지거나 밤에 자다가 허리가 차가워져 급성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증이 발생하면 허리를 뒤집거나 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급성 요통을 신속하게 완화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HOUXI 지점을 세게 쥐고 허리를 천천히 돌리면 허리가 별로 통증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우 시점은 손태양 소장 경혈로서 두경맥과 연결되어 있어 요통을 치료할 수 있으며 급성 요통을 치료하는 특점이다. 3. 후시 포인트를 굴려 문질러 허리를 펴줍니다.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은 HOUXI 포인트의 이 부분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에 놓고 손목 관절을 사용하여 손을 구동하고 앞뒤로 굴릴 수 있습니다. 쉽게 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롤링하는 동안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작업은 의식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매일 3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허리 통증과 목의 피로가 확실히 풀리실 거예요. 인내는 성인의 꼽추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등의 기운동이 원활하지 않고 경락이 막혀서 꼽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운동이 풀리면 등은 자연스럽게 곧게 펴지게 됩니다. 4. 심경의 기를 조절하여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호우 시점은 풍혈을 분산시키고 기를 진정시키며 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청각 장애, 이명, 현기증, 인후염 및 기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임상적으로는 신경계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운동계 질환 등의 치료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착동 방법. 손바닥을 등 뒤로 대고 똑바로 앉아 주먹을 살짝 쥐고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과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3개 후시점을 꼬집습니다. 피부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침, 저녁에 1회 바르고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12분씩 꼬집고 눌러줍니다. 아프리카 누에르족 그들은 미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를 밝히는 책들에서 우리는 인류가 아프리카의 유인원의 진화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배운다. 고대 아프리카의 지리적 환경과 기후는 유인원의 생존과 발달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사회 생태학의 변화에 따라 유인원은 이주하여 점차 오늘날의 인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말이 자연 법칙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는 본능적 다산에 의존하여 생존하며 크고 작은 다양한 부족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아프리카 북동부에 살고 있는 누에르족은 고대 인류의 후계자이다. 이 부족은 수단 국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토지 자원은 풍부하지만 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누에르족은 환경과 외국 친구들의 도움에 의존하여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대규모 부족은 여러 개의 작은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종교적 신념을 옹호하고 신을 숭배하며 노래와 춤을 통해 삶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현재 최고 경영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누에르족은 약 30만 명에 이른다. 수천 년 동안 부족들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호 교류의 계약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추장은 부족들을 이끌고 영토를 놓고 경쟁합니다. 누에르족 중에는 향을 계속 피우고 강력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일부 다처제가 만연하다. 조언도 흔한데 젊은 성인은 15세, 소년은 10세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주요 방법은 춤을 통해 젊은 남녀가 함께 춤을 추며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약혼 선물은 결혼의 상징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소를 많이 줄수록 약혼 선물은 더 무거워집니다. 결혼한 후 여자는 성과 후손을 포함하여 완전히 남자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가족 인구가 많을수록 가족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성이 제때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버림받는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자가 결혼한 지 2년 이내에 불행하게도 사망할 경우 여자 가족은 신부 값의 절반을 남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여성이 한 명만 남으면 남성은 아내와 결혼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은 가족의 목소리가 되어 사냥, 목축 및 기타 책임을 맡게 됩니다. 누에르족은 모든 것에 정령 숭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를 신의 화신으로 여기는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갖고 있다. 누에르족은 유목민으로 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 축복이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소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으며 비록 고대에 느리게 자라는 품종이지만 누에르족은 생존을 위해 대부분 가축 사육에 의존합니다. 누에르족은 소를 쉽게 죽이지 않으며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없는 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마른 소만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소의 피를 좋아하며 그것을 마시면 힘이 세진다고 믿습니다. 건기 동안 누에르족은 씻기 위해 소의 소변을 수집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에르족에게 소는 신성하며 소를 큰 존경심으로 대합니다. 인간 진화의 역사를 탐구하는 책에서 우리는 인간의 기원이 아프리카에 있는 유인원의 오랜 진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대에는 아프리카의 지리적 환경과 기후가 유인원의 생존과 발달에 상대적으로 적합했습니다. 사회 생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인원은 이주를 시작했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 마침내 오늘날의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진화론이 자연 법칙으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는 본능적인 번식력에 의존하여 다양한 규모의 부족을 형성하며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에르족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거주하는 고대 부족으로 고대부터 아프리카 종족의 특성을 지켜오고 있다. 약 3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부족은 추장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장은 도덕적 품격이 높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부족들은 항상 우호 교류 체제를 계승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해 누에르족은 빈곤에 빠졌고 이는 미래 세대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 상태를 바꾸기 위해 일부 누에르족은 다른 평화로운 국가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누에르 사회에서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족 전통을 이어가고 강력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조언 제도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15세에 결혼할 수 있고 소녀들은 이르면 10세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춤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춤에 젊은 남녀가 함께 춤을 추며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결혼 후에 남자의 가족이 여자에게 더 많은 소를 줄수록 결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여자는 남자의 가족에 완전히 통합되고 심지어 그녀의 성과 후손도 남자의 가족을 따르게 됩니다. 여성이 기한 내에 출산하지 못하면 결혼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여성의 가족은 신부값의 전부 또는 절반을 반환해야 합니다. 누에르족은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를 신의 화신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믿으며 특히 그들이 키우는 고대 품종의 소를 숭배합니다. 삶에서 소는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에르족에게는 소의 피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소의 피를 마시면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건기에는 매일 씻기 위해 소의 오줌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에르족에게 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므로 쉽게 죽여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누에르족은 원시 유목민으로서 향을 이어가고 시종력을 강화하여 발전을 도모한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매우 풍부하며 우리가 깊이 탐구하고 발견할 가치가 있습니다. 남성의 신장이 좋은 6가지 기준이 3개 이상 있으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장은 선천성의 기초입니다. 신장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소변을 생성하고 신체의 대사와 해독을 돕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신장이 결핍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장이 좋은 남자는 체력이 충분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만약 자신의 신장이 건강한지 확신이 없다면 다음 6가지 기준으로 자신이 신장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남성의 신장이 좋다는 기준은 6가지가 있습니다. 3개 이상이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1. 원활한 배뇨. 남성의 신장 건강은 배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배뇨가 원활한 남성의 생식기관에는 소변 계통 관련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전립선 및 비뇨기 계통 관련 질환. 2. 풍성한 채모. 채모가 강한 남성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고 체내 혈류가 원활해 간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채모가 강한 남성은 체력이 좋고 성욕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3. 청력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오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간은 시력을 좋게 하고 혀는 심장에 연결되고 입은 비장에 연결되고 코는 폐에 연결되고 귀는 연결됩니다. 귀와 눈이 좋고 청각이 좋은 사람은 신장 기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년간의 방문과 조사 끝에 관련 전문가들은 장수하는 남성의 귀 뒤에 크고 장밋빛 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신장의 기가 충분하며 이는 건강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4. 활력이 넘치는. 신장 기능이 강한 남성의 가장 큰 특징은 활력이 넘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신체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을 유지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5.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한다. 신장과 음호를 앓고 있는 많은 남성들은 겨울에 손발이 차갑습니다. 1년 내내 이는 기와 혈액이 적절하게 흐르고 신장이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6. 튼튼한 허리. 강한 허리는 신장 건강과 강한 신장 기능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음호로 인해 허리, 다리, 팔다리의 통증과 허약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결혼 생활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와 조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튼튼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신장이 건강하고 체력도 좋다는 뜻입니다. 화면 앞에 있는 남자친구들은 모두 위의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3개 이상이라면 신장 건강을 축하드립니다. 신장 건강을 유지하고 남자다운 매력을 되살리려면 이 음식들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세요. 1. 참마. 참마는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채이며 작은 참마라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얇든 두꺼운 참마든 강력한 회복 효과를 지닌 물질인 도파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남성이나 신장이 약한 남성의 경우 참마를 많이 섭취하면 신장 질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울프베리. 구기자에 함유된 다당류는 일반적인 한약재로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간이 불편한 사람들은 종종 구기자 물을 마시면 간 재생 및 회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 부위를 해독하고 신체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구기자나무는 간에 영양을 공급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신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결핍과 음호 및 신장 결핍이 있는 남성은 일상생활에서 구기자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성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3. 블랙데이트. 흑대추는 비교적 특별한 음식으로 한의학에서는 흑대추를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신장과 위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흑조류, 철분 및 기타 영양소에 함유된 유기산과 칼슘은 음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며 간 건강을 유지합니다. 4. 굴. 굴은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해산물로 영양가가 풍부하여 남성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키며 남성의 발기부전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신장 결핍 질문입니다. 신장과 음이 부족한 남성의 경우 굴을 먹으면 체력을 회복하고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침입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5. 고추. 고추는 너무 맵기 때문에 위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적게 드셔야 합니다. 고추가 신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고추에 캡사이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에 매우 좋은 건강관리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보호합니다. 6. 검은깨. 검은깨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깨의 모발 육성 효과를 떠올립니다. 검은깨에는 모발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쉽게 소화, 흡수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멜라닌을 체내에 침착시켜 체내 각종 장기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장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남자들은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육체적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주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잎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20파운드를 사서 햇볕에 말려서 보관하면 겨울에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잎사귀를 만나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20파운드 사서 말려서 보관하면 겨울에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 참깨는 날마다 피어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나은 삶을 염원하는 마음을 참깨는 날마다 피어난다라고 표현한다. 매년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깨는 우리 일상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인 참깨를 말합니다. 참깨는 흔한 기름 작물로 꽃이 필 때마다 주게. 꽃이 아래에서 위로 피어 꾸준히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 아름다운 것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된다. 사실 참깨는 꿀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씨앗을 짜서 기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버섯 참기름이나 참깨 페이스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데 사용되며 불길은 특히 강하며 잎은 나물로도 먹으며 검은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참깨잎은 독특한 맛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골 속담에 참깨잎을 많이 숨기면 너무 적게 숨기면 기근이 난다는 말이 있다. 참깨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흉년이 들 때마다 참깨잎을 먹으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 기근을 살리는 채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배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서 즐겨 먹습니다. 참깨잎은 맛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아연 및 기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장을 촉촉하게 하며 혈액을 보양하고 시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일부 참깨잎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모발의 질 향상되고 모발이 더 어둡고 윤기나게 됩니다. 또한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가을이 시작된 이후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가을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고 몸에도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참깨잎은 맛있지만 따는 데에는 기한이 있다. 결국 농민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황금 작물이기 때문에 참깨잎 수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따는 시기가 특히 중요한데 너무 일찍 따면 참깨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감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익히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늦게 따면 맛이 나빠집니다. 지금이 참깨 따기 좋은 계절이니 참깨잎을 발견하면 놓치지 마세요. 시골에는 윗잎은 연하고 아랫잎은 늙으며 중간잎은 딱 좋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벌레 구멍이 없는 가운데 잎을 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같은 날 따온 찻잎이라도 맛이 다릅니다. 보통 이른 아침에 찻잎은 이슬이 맺혀있기 때문에 두드려도 끈적이지 않아 온전한 찻잎을 따기가 더 쉽습니다. 이때 잎은 역시 잎이 가장 기름지고 맛이 가장 좋습니다. 따온 참깨잎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봉지에 담을 수 없으니 제때 집어들고 냄비에 끓는 물을 끓인 후 참깨잎을 끓는 물에 붓고 물을 모두 넣은 후 냄비를 덮고 참깨잎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몇 번 끓인 후 냄비를 켜서 찻잎을 가끔씩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10분 정도 계속 끓이면 원래 짙은 녹색이었던 참깨잎이 끓으면서 옅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약간 황록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잎사귀를 꺼내서 손톱으로 가볍게 집으면 됩니다. 줄기가 쉽게 집힐 수 있으면 불을 끄고 냄비에서 꺼냅니다. 참깨잎을 꺼내서 수분을 조절한 후 마당에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 건조시키세요. 건조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날, 햇볕에 말린 참깨잎은 짚고 건조하며 건조 후에는 참깨잎, 본래의 녹색과 쓴맛이 없이 매우 상쾌한 맛을 냅니다. 먹을 때 한 줌 집어 뜨거운 물에 담가서 먹어도 좋고 찐빵을 만들어 먹어도 좋고 국수를 끓여 먹어도 좋다. 특히 가을, 겨울에는 고기를 끓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이제 잎사귀를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20파운드 정도 사서 말려서 보관하면 겨울에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